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이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석탄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화석 연료 사용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원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기후 변화 그리고 미세먼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석탄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2 기가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와 에너지 부분에서는 4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석탄 화력 발전은 발전량에서는 39%를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77%를 차지합니다. 최근 건설되는 석탄 발전소는 핵발전소 1기와 같은 1기가와트의 용량에 해당합니다. 한편 미세먼지의 배출 기여도도 측면에서 보면은 전국의 경우 발전 부분이 14%로 3위이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발전소가 11%로 4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과 같은 2차 생성물질의 발생량도 많아서요.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배출량보다 높은데요. 이는 전국의 2위인 건설기계 등이나 수도권의 3위인 냉난방과의 배출 기여도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네. 얼마 전 수도권 미세먼지에 대해서 충남 지역 화력 발전소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수도권의 4에서 28%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요. 3에서 21%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 산업 연소 부분의 국내 배출량 중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52%, 그리고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역시 대기 중에 화학 반응을 거쳐서 미세먼지의 주 성분인 질산염과 황산염으로 변환되는 물질인 것으로 보면 염두에 두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과 인접해서 대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도씨 이상 기온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에 해당되고요. 예. 이로 인해 특히 제주도의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상승했고, 이는 세계 평균의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또한 이와 같은 급속한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해서 2,127명이 사망하였고요. 기온 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에는 5명에서 2007년에는 22,2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의 피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규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4시간에 최대 24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서 전력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2008년도 정부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2013년 초에 결정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은 오히려 28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무더기로 승인되었고요. 예. 그중에서 24기가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였습니다. 지난 2015년에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 역시 6차 전력수급계획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전기 절약과 같은 수요 관리 정책이 실종되었고요. 운영 비용이 낮고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쉬운 석탄 화력 발전이 대폭 허용되는 그런 후진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석탄 화력 발전식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전기를 과잉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수요 관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대신 전기 소비를 오히려 촉진시켜서 상대적으로 공급 단가가 높고 그리고 환경 부하가 낮은 재생 에너지 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미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분석보고서에서 이대로 추진될 경우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정부에서 정한 설비 예비율 22%를 초과하기 때문에 연중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기에도 최대 30%의 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전기가 남아 돌아서 천연가스 LNG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7차 계획에 따라서 벌써 LNG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정 발전 계획 최종안을 발표해서요. 가동 중인 발전 설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최초로 규제하기로 했는데요. 예.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행동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계획을 통해서 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올해 최종안에서 이를 32%로 감축 목표를 상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초안의 22% 목표에서 28%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청정 발전 계획이 시행되면 에너지 효율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수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으로 최대 3,600명에 이르는 조기 사망과 9만 명의 어린이 천식 질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도 대기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오염물질을 낮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는데요. 2020년까지의 전력계획에 따라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 용량 비중을 현재 69%에서 62%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석탄 소비 총량제 시행을 통해서 2030년까지 매년 8만 9천 명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고요. 11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1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석탄 화력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무엇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로 한국은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데요.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증설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규 계획을 철회해야 하고요. 전력의 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LNG 발전소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효율의 석탄 화력 발전소라도요. 가스 발전보다 2배 그리고 재생 에너지보다는 20배에서 80배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미세먼지와 증가와 같은 건강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